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생각 채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15일에서 16일에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새 점도표와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업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관심이 다시 한번 FOMC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회복돼가는 나스닥의 기술주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테이퍼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의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과는 달리 양적 완화 정책 속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금리 시대의 경제가 망가져서 회복시키려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써오다가 금리가 너무 낮아서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으로 양적 완화, 즉 중앙은행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직접 통화를 공급하는 금융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곧 돈을 푸는 행위로 보면 되는데요. 돈을 풀어서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자금이 국민들 손에 쥐어지면 소비 촉진으로 경제 회복이 슬슬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경기가 회복이 돼서 정상화가 돼가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돈을 푸는 지원 정책을 점차 줄여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이번 15일에서 1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나올지,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수위로 발언을 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FOMC는 15일에서 16일 이틀 일정으로 회의를 통해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이번 FOMC의 2대 관전 포인트로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 며칠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연준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이번에 하느냐, 9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를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는 9월이나 12월에 할 거다라는 예상이 가장 많기는 했지만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를 웃도는 등 연준이 곧 강하게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난해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을 주도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속속 내비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유는 통화 완화 정책을 너무 오래 가져가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4.2% 올라 13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는데요. 시장 경기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상반기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었고 특히나 기술주들의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상위 기업들 역시 크고 작게 대부분 하락장을 받았었고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점점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술주들도 회복을 하고 있거나 이미 회복해서 고점을 돌파한 기업들도 있지만 나스닥 100과 같이 QQQ는 평균적으로는 이제 다시 고점을 돌파해가는 중인데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하락세를 받을까봐 많은 투자자들이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말 0.193%였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대를 웃도는 등 엄청나게 상승했었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확률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준의 판단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일 거라며 연준이 2023년에야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너무 늦다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 시그널에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움찔거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 돈이 자연스럽게 주식에서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 주식 시장에서는 성장 기대감이 높은 기업보다 철강이나 조선, 건설, 화학 등 실적을 내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나스닥의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겠지만 주가가 빠지며 기회다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은 문제없이 좋은 투자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주가는 언제 올라가나 바라만 보고 이제야 회복되는 듯 하더니 또 빠져 하면서 계속 마음고생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분명 또 나올 겁니다. 후자에 속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투자 마인드를 하루빨리 바꾸시는데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손해가 복구돼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았을 때 빨리 매도하고 주식 시장에 맞는 성격은 아니시니까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금리 인상에 시동을 걸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공산이 매우 큽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자금 16억에서 18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66억 원이 빠져나갈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연간 가계대출 이자가 25조 6천억 원에서 28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이자 부담이 220만에서 25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를 함께 인상하지 않으면 달러가 빠지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딜레마에 처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냥 계속 싸게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거라 좋은 거고 어차피 자금 흐름은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거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 기업들에게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괜히 이자만 더 부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정책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는 미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가 벌인 역대급 돈잔치의 끝이 서서히 보이고 있고 잔치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부터 계속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기술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이제야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나 싶은데요. 다시금 주가가 하락해서 계속 힘든 시기를 이어간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쳐하고 지루해하고 기업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 투자한 것 같다고 비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댓글을 봐도 그렇고 다른 채널의 댓글이나 각종 다른 커뮤니티를 가서 봐도 하락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투자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반대의 투자자분들이 아쉽게도 월등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단기간의 성과를 볼 게 아닙니다. 정말 길게 봐야 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려면 최소를 10년은 지나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분들은 정말 짧아도 5년은 봐야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장소입니다. 역사가 증명해 왔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주식 시장의 환경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본인 스스로 잘못된 투자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주식 시장이 정말 좋았는데 반대로 올해는 힘든 한 해인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마음 편하게 드시고 주식 수량을 열심히 모아 가시면서 장기 투자하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